오늘의 에피소드에서는 우리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단맛의 근원, 바로 사탕수수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사탕수수는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음료, 빵, 케이크, 간식 속 설탕의 주원료지만 정작 우리가 이 달콤한 설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잘 알지 못하죠. 밭에서부터 가공 공장에 이르기까지 사탕수수가 설탕으로 변하기까지의 과정은 놀라울 만큼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사탕수수의 재배, 수확, 가공 과정, 그리고 전 세계 가공 공장에서 설탕이 만들어지는 실제 모습을 생생하게 소개합니다. 또한 사탕수수가 전통적인 농법과 현대 기술이 결합된 농산물이라는 점, 그리고 왜 이 식물이 전 세계 농업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 이유도 함께 다뤄볼 예정입니다. 사탕수수는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키 큰 다년생 식물로 보통 2에서 6m까지 자라며 굵고 관절처럼 연결된 섬유질 줄기에는 자주당이라는 천연 당분이 풍부하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전 세계 사탕수수 생산량은 무려 19억 4천만 톤에 달하며 브라질이 39%, 인도가 19%, 중국이 7%를 차지해 주요 생산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사탕수수가 얼마나 글로벌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탕수수는 단순히 설탕만을 위한 식물이 아닙니다. 제과, 음료, 방부제, 장식 등 식품 산업은 물론 가공 후 남는 섬유질은 종이, 판지, 바이오 연료, 그리고 친환경 식기류 제작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의 선물과도 같은 사탕수수가 어떻게 농부들의 손에서 시작해 우리의 식탁까지 오르게 되는지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사탕수수 재배는 단순히 땅에 심고 물을 주는 수준을 넘어 정교한 계획과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는 농업의 한 형태입니다. 사탕수수는 일반적으로 세트라고 불리는 줄기의 일부를 잘라 심어 번식하는데요. 이 세트에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눈이 있어야만 새로운 싹이 돋아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싹이 자라나 거대한 수확물로 이어지기 때문에 초기 선택이 매우 중요하죠. 농부들은 세트를 심기 전에 밭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합니다. 땅은 배수가 잘 되고 영양분이 풍부해야 하며 무엇보다 사탕수수 뿌리가 쉽게 자랄 수 있도록 흙이 적당히 부드러워야 합니다. 또한 줄 간격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심어야 햇빛이 골고루 들어오고 통풍도 원활해져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탕수수는 심은 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작물로 재배 기간은 12에서 18개월이며 발화, 분지, 신장, 성숙의 4단계를 거치며 자당을 축적합니다. 비료 관리 역시 핵심인데 사탕수수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질소, 인, 칼륨이 풍부한 비료가 필요합니다. 토양 검사를 통해 부족한 영양소를 파악한 뒤 적절한 비료를 시기에 맞춰 공급해주는 것이 수확량과 품질을 좌우합니다. 또한 물 관리도 중요합니다. 강수량이 부족한 지역에선 점적 관계나 스프링클러를 통해 토양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과습은 뿌리 부패를 유발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농부들은 약 1년 이상 사탕수수를 돌보며 자주당 함량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수확 시기를 놓치면 당 함량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각종 생육지표와 기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고의 타이밍을 결정하죠. 사탕수수 수확은 과거에는 나디나 칼을 이용해 손으로 이루어졌지만 요즘은 기계화 덕분에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현대의 수확기는 사탕수수의 밑동을 자르고 잎을 제거하며 줄기를 일정한 크기로 자르는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합니다. 이로 인해 수확 속도는 빨라지고 노동력은 크게 줄었으며 생산성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게다가 기계 수확은 날씨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넓은 면적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렇게 수확된 사탕수수는 곧바로 가공 공장으로 운반되어 설탕으로 바뀌는 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탕수수가 수확된 후에는 곧바로 가공 공장으로 운반되어 본격적인 설탕 제조 공정에 들어갑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사탕수수를 깨끗이 세척하고 잘게 써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잘린 사탕수수는 압착기계에 투입되어 강한 압력으로 짜여지고 그 안에 포함된 즙액이 추출됩니다. 이 즙액은 단순한 당분 외에도 수분과 각종 불순물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다음 단계에서는 이를 정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중 단계의 정제 과정을 거쳐서 불순물을 제거하게 됩니다. 정제된 즙은 대형 농축기를 통해 수분을 제거하면서 점점 진한 시럽으로 변합니다. 이후 진공 증발기에서 열을 가해 설탕 결정이 생성되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설탕 결정은 원심 분리기를 통해 당밀과 분리되며 남은 설탕은 건조와 냉각 단계를 거쳐 완성됩니다. 완성된 설탕은 품질 검사를 거쳐 위생적으로 포장되어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일부 공장에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도 활용해 에너지 자원이나 사료로 재가공하는 등 자원순환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사탕수수 한 줄기의 여정은 단순한 작물이 아닌 인류의 생활과 산업을 지탱하는 중요한 흐름 중 하나입니다. 사탕수수는 단순히 설탕을 얻기 위한 작물이 아닙니다. 수확과 가공 후에도 사탕수수는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며 그 가치는 가공 후에 더욱 빛을 발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산물 중 하나는 사탕수수를 짜낸 뒤 남는 건조 섬유질, 즉 바가스입니다. 이 바가스는 우선 보일러 연료로 사용되어 공장의 에너지 자립에 기여합니다. 많은 설탕 공장에서는 이 섬유질을 자체 연료로 사용해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로 공정을 가동하기도 합니다. 이는 외부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바가스는 종이, 판지, 포장재, 섬유판 패널 제작에도 널리 쓰입니다. 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목재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그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펄프를 생산해 친환경 인쇄용지나 종이 식기 등으로도 가공할 수 있어 일회용 플라스틱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탕수수에서 얻는 부산물은 농업용 멀칭제로도 활용됩니다. 멀칭은 잡초를 방지하고 수분을 보존하며 토양 온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술인데요. 사탕수수 섬유질을 이용한 멀칭은 비용도 낮고 친환경적이어서 유기농업에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화학산업에서도 사탕수수의 활용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성분은 에탄올을 비롯한 바이오 연료의 원료로도 사용되며 이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 인도 등 일부 국가는 자동차 연료의 상당 부분을 사탕수수 에탄올로 충당하고 있으며 이는 탄소 배출 감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인도와 같은 국가에서 사탕수수 섬유를 이용한 친환경 식기류 제조 프로젝트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자연분해 가능한 자원을 사용하자는 취지의 이 프로젝트는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식기는 수개월 내에 생분해되며 자연에 무해한 방식으로 폐기할 수 있어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설탕 한 스푼의 이면에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산업과 환경을 아우르는 자원순환의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사탕수수는 단맛, 그 이상의 잠재력을 가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끄는 소중한 농산물입니다. 사탕수수 재배와 가공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농업 이야기에서도 함께해주세요.